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테소입니다. 자, 잊을만 하면은 다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는데요. 최근 들어 좀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고, 자, 앞으로도 영상을 계속 업로드할 계획이니까 자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최근 들어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죠. 어려운 장세입니다. 자,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, 자,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이번 강의에 대한 주제는 가까이서 보면 절대로 안 보이는 특급 신고가 패턴입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인지는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. 자, 보통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노릴 때는 이 그림처럼 이 주가의 이 고점과 저점 구간이 박스권 형태로 오랜 기간 형성이 되고, 자, 그리고 이렇게 많이 겹친 이 고점의 가격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 진입을 하죠. 특히 돌파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. 자, 거래량 급증은 이 과거의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. 자, 오랜 기간의 매물을 전부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주가는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데요. 특히 박스권 길이가 클수록, 그리고 주가는 이 박스권의 폭만큼 최소 1배나 또는 2배 또는 3배 정도까지 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예시 종목을 보면 주가는 오랜 시간 동안 좀 박스권을 만들었죠. 이 고점과 저점이 일정한 폭을 이렇게 만들었고, 자, 그리고 고점의 가격을 자세히 표시한다면 대략 15,000원 또는 이 16,000원대 사이가 되겠죠. 자, 그럼 향후에 주가가 이 구간대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하게 되었을 때 이 주가는 단기간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주가는 이 16,000원대를 돌파하게 되었을 때, 자, 하지만 거래량이 어때요? 별로 없죠. 자, 거래량이 별로 없다면 주가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. 대체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주가는 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어때요? 자, 이렇게 급등을 하였죠. 자, 이후에 주가는 조정을 받을 때도 이 돌파했던 이 박스권의 고점에서 이 지지를 받게 됩니다. 자,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거의 이 박스권 고점 부근에서 이 지지를 받고 주가는 이 추가 상승을 더한 모습입니다. 자,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권을 만들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 신고가 종목은 이 주가의 추세가 단기적으로 급등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. 또한 이렇게 크게 움직인 종목들은 이 주가가 한 방에 죽지 않고 이 돌파했던 이 고점 부근에서 이 지지를 받고 큰 반등을 하거나 추가 상승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종목을 신고가 수익 매매하기에 아주 적합한 이 박스권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이 박스권 패턴 형태의 이 신고가 종목들이 잘 나올까요? 잘 안 나옵니다. 자, 이런 정석적인 모양은 한 1년에 한 3, 4개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요. 자, 그래서 이런 박스권 돌파한 신고가 이 패턴 외에 다른 신고가 패턴을 지금부터 소개하려 합니다. 바로 영상의 주제인 이 특급 신고가 패턴입니다. 자, 이 패턴이 뭘까요? 자, 그림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. 자, 주가가 이 그림처럼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주가는 한 차례 급등을 하고요. 이후 주가는 이 급등했던 상승세를 거의 반납하며 이 시세 원점까지 하락을 하거나 또는 반토막까지 하락을 합니다. 자, 이후에 주가는 바닥에서 얼마인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이 전고점 부근까지 도달을 합니다. 자, 여기까지 보면 이 고점과 이 저점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. 자, 오랜 기간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고점의 물량을 여러 번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, 주가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고점까지 도달하면 이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? 자, 참고로 이 고점과 이 저점의 폭을 B라고 하면은 아까 소개한 이 박스권 폭이 A인데요. 자,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어마어마하게 크죠. 자, 일반적으로 주가가 전고점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크게 상승했다면 이 쌍봉 패턴으로 이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. 실제로 이 쌍봉 패턴은 이 신고가의 이 실패한 종목에서 많이 발견됩니다. 한번 예시 사례를 볼까요? 자,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인데요. 자, 쌍봉 보이죠? 한 차례 상승하고 급락하고 이 주가는 이 전고점까지 상승을 하고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EST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. 이 주가는
한 차례 상승하고 급락하고 이 전고점 부근대까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이후에 이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급락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큐로셀이란 종목인데요. 자, 일봉 차트를 통해서 보자면 바로 보이죠. 이 쌍봉 패턴이 바로 이 구간, 이 구간,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이 주가는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물론 짧은 구간에서도 이 쌍봉 패턴이 발견되기도 합니다. 자,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보면 바로 이 구간 빠르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빠르게 전고점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을 하죠. 자, 그 다음에 STI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. 상승하고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전고점 부근대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, 자, 급등주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. 자, 한 차례 상승하고 급락하고 그런 다음에 주가는 이 전고점 부근대까지 빠르게 올라왔지만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. 자, 일봉 차트에서 이 쌍봉 패턴이 잘 안 보인다면 이 주봉 차트로 확인을 해줍니다. 자, 주봉 차트에서 어때요? 바로 보이죠? 이 고점을 어때요? 넘어서지 못했죠. 살짝 돌파를 했지만 이 종가상 이 장악을 하지 못했습니다. 자, 어때요? 주가는 이 쌍봉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죠. 자, 최근에 나온 종목인 이 두산입니다. 자, 두산은 일봉 차트로 보면 한 차례 상승하고 급락하고 거의 시세의 원점대까지 하락을 하고, 자, 그 다음에 전고점 부근대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을 합니다. 자,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. 이 주가는 일봉 차트로 잘 안 보인다면 이 주봉 차트로 보고, 주봉 차트에서 어때요? 쌍봉 패턴이 바로 보이죠? 이 구간, 이 구간입니다. 자,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쌍봉을 맞은 종목들을 대체로 이 주가의 고점 신호로 해석하죠. 자, 쌍봉이니까 이 전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의 이 본전 탈출 매도 물량, 그리고 이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이 차익 실현에 따른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이 고점을 찍고 대부분 하락을 합니다. 딱 봐도 이런 차트는 안 좋아 보이죠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제가 왜 영상 제목을 왜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이는 특급 신고가 패턴이라고 했을까요? 자,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. 자, 전고점을 맞고 하락을 할 것 같았던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의외로 잘 버팁니다. 자, 저는 이것을 지속 패턴이라고 하는데요. 자, 이 지속 패턴이라는 것은 이 쉽게 말해 이 눌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기존의 추세가 이어지는데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이 속도 조절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주가는 이 지속 패턴이 완성이 되면 이 주가는 이 멀리서 보면 자,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. 중장기적으로. 자, 어때요? 자,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. 자, 하지만 완성된 상태에서 보일 뿐 이 주가가 이렇게 확대된 차트에서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기 어렵거든요. 자,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크게 상승을 합니다. 자, 여기서 이 주가의 폭은 자, 이렇게 최종적으로 최소 1배 정도까지 오를 수 있겠는데요. 자, 웬만한 신고가 종목들은 자, 이렇게 신고가를 넘어서는 구간이 이 매물 공백 구간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 전고점을 넘어설 때 자,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이후에 주가는 이 조정을 받고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다시 또 가파른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고점의 매물을 한 방에 받아줄 만한 이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. 좋은 호재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주가를 팔지 않고 또 쥐고 있겠죠. 또는 이 매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이 세력들이 이 주가를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이 전고점 부분에서 이 매집을 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런 패턴들의 사례는 의외로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. 자, 한번 볼게요. 자, 셀바스 AI입니다. 자, 주가는 한 차례 상승을 하고 급락을 했죠. 거의 원점 부근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고점의 가격이 13,850원입니다. 자, 이렇게 차트에 표시를 하고 이 주가는 전고점 부근대까지 빠르게 상승을 하였죠. 자, 이에 주가는 급락하지 않고 짧은 조정을 주면서 즉 지속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는 추가 급등을 하였죠. 그죠? 즉 이 직전의 폭만큼 그 이상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구간에서부터 이 지속 패턴이 나올 때 우리는 이 지속 패턴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이 구간을 일봉 차트로 보면요. 13,850원을 돌파한 이후에
대체로 조정폭이 짧습니다.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급증하는 타이밍에서 주가는 바로 단기간 상승하였습니다. 이런 패턴이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이는 이 특급 신고가 패턴입니다. 이쪽 구간대까지만 보면 주가는 어때요? 이 바닥권에서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주가는 이 급락할 가능성밖에 없단 말이에요. 이 전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의 매도 물량, 그리고 이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이 차익 실현 매도 물량까지 합해지면 이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는데, 오히려 주가는 의외로 버티다가 이 눌림목 구간이 완성이 되고 다시 한번 더욱더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. 이런 패턴은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거나 세력들이 매집이 잘 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른 종목도 볼게요.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입니다. 먼저 이 주가의 고점을 표시를 해보면 35,200원이 이 주가의 고점인데요. 일단 보면 주가는 한 차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하락을 하였죠. 그런 다음에 주가는 이 바닥권에서 빠른 속도로 이 전고점 부근대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. 쌍봉이 만들어졌죠. 그런 다음에 주가는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폭이 크지 않고 의외로 버티다가 주가는 곧바로 단기 급등을 또 하였죠. 고점에서 바닥권까지의 폭을 훨씬 뛰어넘은 상승을 하였습니다. 한 2배 정도 이상까지 상승을 하였죠. 그래서 이 구간을 일봉 차트로 본다면 35,200원인 이 고점에서 주가는 빠르게 상승을 하고 터치를 합니다. 그런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이 지속 패턴이 나온다고 했죠. 이 지속 패턴의 특징은 조정폭이 좀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주가는 이 전고점 부근에서 의외로 버티고 거래량이 이 최종적으로 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부터 이 급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. 거래량의 추이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구간에서 이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. 일봉 차트를 넓게 보더라도 이 구간까지 보면 쌍봉 패턴으로 위태위태해 보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보게 된다면 관심 종목에 삭제하지 마시고 지속 패턴, 즉 눌림목 구간이 짧게 나오고 이 주가는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.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. 주가는 바닥권에서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을 하였죠. 이때 당시에 주가의 고점이 6,780원입니다. 보면은 주가는 바닥권에서 빠르게 6,780원을 돌파 시도를 하였고 쌍봉 패턴이 만들어졌죠. 그러면 주가는 이 쌍봉 패턴으로 이 직전에 물린 사람들의 본전 탈출 물량 또는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이 차익 실현 물량으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, 그런데 주가는 의외로 버티지 않고 움직인다면 이른 시일 내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. 보통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. 저도 실제로 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패턴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. 이 패턴을 알고 진입을 한다면 이 조정폭이 짧은 구간, 즉 지속 패턴의 구간대에서 짧은 손절로 대응을 하고, 반면에 이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좀 비중을 실어서 좀 매수를 할 수 있겠죠. 이러한 종목들의 사례는 얼마든지 잘 찾아보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. 이 종목도 보게 된다면 이 주봉 차트에서 제가 전고점을 미리 그어놨는데요. 어때요? 주가는 바닥권에서 상승하고 하락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곧바로 빠른 시간 동안 이 전고점을 터치를 하였죠.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, 그리고 이 윗꼬리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이 저항대구나, 즉 쌍봉 패턴으로 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, 오히려 주가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대에서 조정폭이 짧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구간에 도달한다면 이 주가는 큰 폭으로 이 상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. 어때요? 이 종목도 현재 진행 중이죠. 현재는 좀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, 어쨌든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이는 이 신고가, 이 특급 패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 주가는 이 그림처럼 꼭 움직이지는 않습니다.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이 그림처럼 급락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지속 패턴이 실패하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이 전고점을 재돌파하면서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어쨌든 신고가로 수익 매매를 할 때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 구간을 잘 노려야 된다는 것이죠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고점에서 이 지속 패턴이 만들어지는 구간을 잘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. 아시겠죠?
자,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큰 폭의 정고점 또는 박스권 돌파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돌파 이후에 이 지속 패턴을 기다립니다. 즉 눌림목 구간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 주고요. 자, 그러면서 이 정형화된 이 패턴의 시나리오에 따라 매수를 하거나 이 손절을 하면서 이 대응을 하면 됩니다. 자, 절대로 일희일비 감정적으로 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키포인트예요.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. 자, 이 쌍봉을 찍은 주식을 자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알겠는데 이 쌍봉 패턴에서 이 주가가 어떤 모양으로, 즉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, 그리고 이 패턴이 언제 마무리되고 또는 언제 진입을 해야 유리한지, 또는 손절 계획은 어떻게 잡는 것이 유리한지, 자 그러한 것을 알아야 이 계획대로 진입을 할 수 있겠죠. 자, 절대로 막무가내로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. 자, 패턴을 모르면 털리기가 쉽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다음 편은 이 돌파 이후에 이 지속 패턴을 기다리는데 이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이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, 그리고 이 패턴의 디테일한 이 수치값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강의를 들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서도 이 신고가 패턴에 대해서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 글도 같이 보시면 이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자,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고요. 자,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면 제 블로그에 들어와 주셔서 이 댓글이라든지 또는 메일 쪽지 보내주세요. 자,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